선생님, 도수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던데요. 선생님, 도수치료가 왜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백 정형외과 원장 백상훈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구독자분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형외과적인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익한 도움이 되고자 치료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치료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맨 마지막은 제일 핫한 도수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도수치료는 한국에서 시작한 거는 되게 오래됐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수치료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도수치료를 좋은 경험을 얻는 분도 있지만 또한 도수치료에서 크게 만족을 못 얻으시는 분도 있고 도수치료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는지 도수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도수치료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수치료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맨손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연부조직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이번 컨텐츠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는 아무래도 우리가 외과다 보니까 칼을 이용한 수술 많이 하죠. 수술하고 뭐 뼈도 자르고 막 나사도 받고 막 그런 수술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근데 대학을 나와서 외래를 열고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수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약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막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심을 하던 차에 2014년도에 제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멀리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건 선생님을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건 선생님은 호주의 뉴질랜드에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요. 2014년도에 한국에 오셨고 그 강의를 제 멀리건 선생님한테서 저는 직접 배우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어떤 환자 치료에서 여러 가지 제가 배웠던 정형외과를 가르쳐줬던 우리 은사님 뿐만 아니라 도수치료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이 환자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해준 되게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환자들이 뭔가 낫지 않은 환자들이 있고 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됐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이 도수치료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때도 이미 80이 넘으신 나이인데도 손으로 직접 제 손을 잡아가면서 치료를 하시고 무릎도 잡아가면서 치료하시는 그런 열정에 너무 감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더욱 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두 번째 도수치료의 그런 컨셉과 개념을 가지게 된 데는 셔먼이라는 선생님이 또 있으셨어요. 셔먼이라는 선생님은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이라 그래서 이제 복잡한 용어는 일단 넘어가고 어떤 관절계의 움직임이 우리 환자의 통증과 증상 그리고 어떤 나아가서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개념을 만드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나름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수술만 하던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근골격계를 넘어서 신경계까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가 발견하게 됐죠. 이 도수치료라는 게 참 재밌는 분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업을 하고 노원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치료사 선생님 중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저한테 많은 좋은 점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도수치료의 또 큰 틀인 카이로프랙틱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은 이제 교정치료라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하죠. 100년 전에 디디 팔머라는 선생님께서 자기 교실에 청소하시던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의 등을 교정을 했는데 그분이 귀머거리셨거든요.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근데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귀가
번쩍 뜨이게 된 거죠. 약간 뭐 예수님이 걸어가는 느낌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어떤 척추를 이용해서 척추를 교정함으로써 신경계까지 호전을 일으켰던 그런 관점에서 많은 척추 질환에 있어서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교정 치료가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카이로프랙틱을 제가 개업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수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습니다. 많은 선생님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이제 개업해서 만나면서 저는 도수 치료는 참 좋은 치료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수 치료에 대한 뭐 생각과 어떤 점을 잘 유의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를 좀 고심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도수 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사람의 몸에는 크게 이제 관절이 있고요. 이제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인대와 관절로 우리가 구성되고 있는 그 머리에 있는 신경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분비계까지 있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제가 톱니바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사람 몸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톱니바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톱니에 무엇인가가 어긋나게 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손을 이용한 환자를 치료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손을 이용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관절이나 근육, 인대를 이용해서 나아가서는 환자의 기본적인 근골격계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신경계나 정신 쪽의 증상까지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도수 치료를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도수 치료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도수 치료가 잘 되려면 중요한 선행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과연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조직의 문제가 되느냐, 허리에서 왔느냐, 아니면 엉덩이에서 왔느냐, 혹은 고관절에서 왔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지 도수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잘하는 도수치료 병원에 가셔서도 도수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정확한 진단인가?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틀어져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뭐 의사의 감독이라는 게 뭐 도수치료 전 과정을 의사가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도수치료사를 의사 선생님이 교육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의사도 오진이나 또는 진단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치료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에 관심이 가셨다면 또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면 또는 내가 받는 도수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인가? 치료 과정이 의사의 감독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 불편하다. 근데 병원 안 가도 되겠지,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통증이 증가하면 통증이 아프다? 안 아프다 한다. 또는 이게 뭔가 불편한 게 일상생활에 거슬린다 라고 느끼게 되죠. 통증이 더 증가하면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너무 심한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통증이 증가한다면 뭘 해도 안 낫고 너무 힘든 단계까지 가게 되겠죠.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사용 단계, 그리고 기능 저하의 단계, 그리고 질병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사용 단계와 기능 저하 단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능 저하 단계도 질병 단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사용을 해서 많이 아픈 단계에서 아프다 안 아프다 하다가 사용을 줄이게 되면 다시
아픈 횟수가 줄어들면서 과사용 단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능 저하 단계에서 증상이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질병 단계로 넘어가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너무 심한 단계까지 가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기능 저하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에서 환자들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사용 단계와 기능 저하 단계에서는 휴식이나 운동 또는 바른 자세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과사용에서 기능 저하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과사용 단계로 떨어지거나 또는 그 이전에 통증이 없는 단계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도수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로프랙틱 같은 치료나 또는 운동치료 같은 걸 통해서 이 통증을 좀 더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사용 단계나 기능 저하 단계 또는 질병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물은 이런 치료 과정 중에서 아프다 안 아프다 일상생활이 많이 거슬리는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요. 너무 아프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치료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주사 치료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뭘 해도 안 낫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 수술이나 시술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볼 때, 의사들이 볼 때는 질병 단계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제약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운동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주사의 도움을 받으면 빨리 좋아지실 것 같은 분도 뭔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보다는 도수 치료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의의 적절한 감독하에 환자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아가지 않고 있는지를 꼭 고려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도수치료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는 했지만은 모든 단계에서 도수치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도수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같은 나머지 추가적인 치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외래에서 도수치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도수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던데요. 선생님 도수치료가 왜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짬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짬뽕은 제주도에 있는 조선호텔 짬뽕입니다. 가격도 45,000원. 어마무시하죠. 43,000원이네요. 이런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방장의 솜씨,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들이 이 가격의 차이를 구성하는 겁니다. 도수치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의사의 진단도 정확하고 치료사의 치료도 정확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치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의 기술 그리고 이 치료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습득했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았냐에 따라서 그 치료사의 경력이 이 치료의 결과를 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짬뽕이라고 하더라도 동네 짬뽕은 비싸지 않지만 조선호텔에 있는 짬뽕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치료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수치료가 약간 편차가 병원마다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도 많은 도수치료사들이 있지만은 치료사들마다 좋아하는 테크닉도 조금 다르고 좋아하는 접근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거를 잘 고려해서 환자를 어떤 치료가 적절할지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을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치료라는 도수치료라는 틀에 묶여 있지만 같은 짬뽕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것처럼 도수치료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원장님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치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받았는지 도수치료를 잘 못 받았는지는 조금 환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사가 이 치료 과정을 잘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되고 따라서 어떤 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병원에 오신 따끈따끈한 환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시고요. 오른쪽 날개뼈 안쪽이 그냥 아프시답니다. 열흘 동안 그냥 아프셔가지고 낫지도 않고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오른쪽 날개뼈 안쪽이라 그러면은 보통 오른쪽 이쪽이 되겠는데요. 똑바로 누워 있으면 좀 덜 아프시고
앉아 있으면 더 아프시다 이런 특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이랑 어깨를 사진을 찍어봤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자목 있으시고 그 다음에 5번, 6번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는 목 디스크, 초기 목 디스크 소견이 보였습니다. 환자분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물어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목 디스크 쪽이 조금 더 또는 목에 있는 관절의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도수 치료하기로 결정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추 5번, 6번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그림과 같이 날개뼈 안쪽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전형적인 목에 의한 날개뼈 통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목을 중심으로 도수치료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당연히 받고 나서는 목 뒤에 통증이 다 사라져서 오셨습니다. 역시 도수치료는 수술 전 단계에 있어서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역시 도수치료는 적절하게 시행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지만 의사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의사의 정확한 감독, 그리고 치료사의 정확한 치료가 도수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거는 항상 100%가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원인이나 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지에 대해서 환자분과 세심한 상담과 세심한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잘 충족된다 그러면 도수치료 또한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효과가 없고 받아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치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환자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효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분이시나 구독자분의 가족들이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